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5일 밤 9시 43분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대가 국회로 진입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군대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 표적이 일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이른바 부정선거,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위해서 군대가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계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헌법기관인데 여기에 음모론자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또는 국방장관이 군대를 보냈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준이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그리고 신뢰도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치스러운 겁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선거를 한다. 부정선거 시비가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다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바로 공정한 선거관리의 표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가 들어가서 불법적인 조사를 했다. 이것은 내란 행위의 중요한 표적입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걸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극렬 음모론 보수단체와 극렬 유튜버들, 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들이 주장해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이들은 2020년 4월 총선거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유튜브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 또는 음모론자들, 거짓말쟁이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군대를 이용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 그리고 가짜뉴스 전문가죠.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에 의해서 계엄군이 활용되었다. 이거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두 사람은. 아니 국군이 음모론자들이 도구가 되면 됩니까 이거? 그래 놓고 입만 벌리면 가짜뉴스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가짜뉴스는 윤석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의료대란과 관련한 가짜뉴스.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오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 김용현은 앞으로 심각한 법적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이 결정적인 지금 실언을 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무슨 많은 국민들입니까? 일부 극렬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 이 수사를 계엄사가 합니까? 왜 국군이 합니까? 또 이와 관련된 조사와 수사가
재판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계엄사가 왜 합니까? 군인이 왜 합니까? 이게 내란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정말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다. 이야, 정말 김용현이라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런 실토를 하고 이거는 정말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즉 표적 제1호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회보다 빨랐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여기에 중점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거의 일개 대대가 출동했는데요. 민주당 조성래 수석 대변인은 심각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하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런 대통령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음모론에 휘둘린다는 것은 정보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이 정말 국지전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휘둘립니까? 이 사람이 김용현, 그 위에 윤석열 또는 김건희 이런 사람들과 이 음모론자들의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고 이거는 종북 간첩보다도 더 나쁜 짓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정보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월 10일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보수단체가 아니죠. 이거는 극단적인 완전히 가짜뉴스 소굴이죠. 보수란 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전문가들이 지목한 선관위를 계엄군이 가서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계엄군의 배후 세력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4월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무단 점거입니다. 아니,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핵심인 헌법기관을 음모론자들이 조종하는 계엄군이 들어와서 점거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이건 쿠데타란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단단히 이걸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자료가 나오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회를 해산하든지 민주당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특별히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 짓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정말 어서서합니다. 국가기관 안으로 거짓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발작.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사령관, 국군방첩사령부 여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다는 겁니다. 여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면서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뉴스 여론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그때 검사가 이야기하기를 전 검사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틀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은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가지고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은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 유튜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격렬하게 잘 싸웠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준석을 이간질시키는데 이들 음모론자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음모론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지난 총선 개표 과정에서 쓸데없는 것까지 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손으로 개표하는 과정을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800만 표가 집계가 됐는데 단 한 표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작업한 것과 기계가 작업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이 그 뒤에도 계속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아닙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 계엄령 선포를 환영했다는 것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것하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겁도 없는 고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에 약하다는 이 이준석 의원의 정언, 이걸 다 합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괴물이 그려집니다. 괴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거짓말이 윤석열 또는 김용현 또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건희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써 이 국가의 사령탑 안에 이런 미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혹시 이번 계엄령 선포의 진짜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선관위 서버만 뒤지면 거기서 부정선거 자료가 나온다. 그걸로 판을 확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번 이 내란에 가까운 또는 7.2 쿠데타라고 불려지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 내지 수사가 되어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리조리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은 계엄령 선포와 관계가 있는 것이 확실해졌으므로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